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대화란 무엇이냐? 근대 사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근대라는 말이죠.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전까지 있었던 신분 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구나 평등한 사회고, 그리고 누구나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되는 게 바로 근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란 개인이 자신의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 재산을 가지고 다른 것을 이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이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뭐 공장을 세운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또 노동자를 고용한다든지 원료를 사서 또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서 팔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또 다른 자본으로 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이제 바로 자본주의에서 이제 적극 보장되는 그런 형태를 바로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부터 근대 사회가 되었느냐? 우리는 그 시기를 개항을 한 시기, 다시 말해서 아편 전쟁 때부터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편 전쟁은 다들 아시다시피 청나라와 영국 간의 전쟁이었었죠. 그러면 이 전쟁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느냐?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양의 면직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면직물을 어떻게든 팔아야지 또 경제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죠. 즉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그중 인도도 먼저 식민지화 됐었고 그 다음 타겟은 청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영국에서 청나라에 면직물을 팔기 위해서는 이 광저우라는 무역 항구, 이 한 곳에서밖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무역 항구에서도 공행이라는 청나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에게만 영국의 물건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거를 없애야지만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눈에 가시인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팔기 어렵고 안 팔리는데 반대로 영국 상인들은 청나라의 차,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국에 갖다 팔면 잘 팔리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손해가 났었던 것이죠. 이 손해를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 꾀를 쓰다가 결국에는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 마약, 즉 아편을 인도에서 재배해서 몰래 팔게 된 것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아편을 많은 은을 주고 사게 되자 이번에는 청나라가 막 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편 중독자도 늘어나니까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는 시기가 됐었죠. 그래서 청나라 왕조에서는 이런 아편을 파는 영국 상인들을 이제 불법으로 간주하고 아편을 몰수시키고 즉 빼앗고 불태워버립니다. 당연히 금지시켰었죠. 이걸 구실로 영국이 함대를 파견해서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편 전쟁이고 청나라는 너무도 쉽게 허무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기는 나라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때 영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었으니까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즉 광저우 하나의 항구뿐만이 아니라 5개 항구를 더 개항해라. 그리고 공행이라는 상인한테만 물건을 팔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행을 폐지해서 다른 상인들에게도 물건을 팔 수 있게끔 공행을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상금을 지불했었고 그리고 광저우와 가까운 홍콩을 우리에게 넘겨라. 이런 요구 조건을 걸었던 것이죠. 당연히 들어줘야 했었고요. 자, 근데 이걸로는 부족했었던지 더 많은 항구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억지스러운 애로 사건을 일으켰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청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너무도 쉽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또다시 배상금 얻어내고 이번에는 10개의 항구를 개항시키고 또 내륙에까지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청나라 안에서 크리스트교의 포교까지 허가를 받게 됩니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배경에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수전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이 땅에 나타난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구원을 하겠다. 어떻게? 지금 있는 청나라 왕조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리고 지주들에게서 땅을 다 뺏은 다음에 누구에게나 땅을 고르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신분을 없애고 남녀 차별을 없애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왜? 너와 나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러면서 농민들의 아주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땅을 준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아편 전쟁에서 져서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영국과 프랑스에 물어준 배상금을 누구에게서? 농민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내서 물어줬으니까 더 힘들어졌겠죠, 삶이. 자, 그러자 농민들은 이 홍수전에 따라서 막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이제 청나라 정부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너무 불안했었던 것이죠. 이 태평 청국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약을 맺게 된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는 태평 청국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농민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나섭니다. 그리고 지주들의 땅을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그 지주들이 바로 이 농민군을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태평 청국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청나라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계 최고라고 자만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서양의 무기는 자신들을 그냥 짓밟아버린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것이죠. 이제 현실을 느낀 사람들이 서양 무기의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즉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의 이제 군사 무기를 만드는 공업 기술을 배우고 또 다른 산업들을 육성시켜서 공장을 세워서 또 시설 투자를 해서 더 부자인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기술만 배워야 하지 우리의 유교적 전통과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은 바꿔서는 곤란하다. 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가는 지금 내가 가진 뭐 권력과 지위도 이렇게 되고 또 백성들의 삶도 막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용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여야 하지 중국의 몸체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무운동이라는 것이죠. 서양의 기술을 배우는데 힘쓰자라는 운동이라는 해서 양무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무운동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지닌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기술을 받아들여서 뭐 군수 물자를 만들고 뭐 군인을 육성하고 또 산업을 일으켜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내고 이런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추진하는 정부 그리고 이런 권력을 가진 보수 세력들은 목적이 그거죠.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들만 추구를 하지 이게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이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더 많은 뭐 공장을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역에만 더 유리한 뭐 이런 것들만 썼지. 그런 것들로 뭐 연구를 해서 뭐 혁신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로 다시 투자되지는 않았어요. 또 부정부패가 심한 보수 세력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데 써야 될 돈을 빼돌려서 뭐 자기 사치품을 쓰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아주 허무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은 어쩌면은 이제 일본한테도 이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수 세력의 대표 바로 이 서태후라는 청나라 황제의 엄마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의 일족들이 그런 지배 세력이었고 이 사람들만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정부패가 심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이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던 것이죠. 또 보수 세력들은 이 서태후 편에
라인에 서서 막 서로 막 눈 감아주고 서로 이렇게 막 돈을 빼돌리고 이러니까 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군대로 투자돼야 될 돈을 딴 데 빼돌리고 그러니까 군대가 너무 허술해지는 것이죠. 그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너무 허무하게 일본에게 졌던 것은 지금 보수 세력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의 정치 제도나 법 이런 것까지 완전히 싸그리 고쳐야지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진보적인 개혁가들이라고 할 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양무운동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더 힘을 얻게 돼서 변법 자강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법 자강 운동이랑 법을 변화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그런 운동을 추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양무운동과의 차이점이라면은 양무운동은 기술만 받아들여서 군사력을 키우자라는 것이었다면은 변법자운동은 우리 정치 제도까지 바꾸자. 기술과 그리고 서양의 제도를 바꿔서 더 근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이 그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서양의 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시행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서태후가 중심이 된 보수 세력이 이들을 처단하면서 변법 자강은 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국민의 대표가 즉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아, 이때는 이제 왕은 있어요. 왕은 있지만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행사해서 이 왕의 편이 되면은 자신도 이제 권력을 이제 빌붙어서 권력을 가지고 뭐 결국에는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이런 정치는 안 된다. 이제 왕도 의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지 서로 견제가 된다. 더 안정적인 정치와 더 선진적인 정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또 그래야지만이 지금 보수 세력의 부정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진보 세력, 급진 개혁파들의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세력은 더욱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서태후가 중심이 돼서 변법 자강 운동을 추진한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변법 자강 운동은 이제 100여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백성들의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크리스트교 때문이다. 기독교가 이 사람들의 유교적인 관점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는 되게 폐륜 집단인 거예요. 조상들도 모시지 않고 막 신분 뭐 위아래 질서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양 놈들이 와서 우리의 뭐 땅을 빼앗고 또 우리가 막 배상금도 물어주게 되고 막 서양 물건 들어와서 막 팔리니까 우리나라 물건 잘 안 팔리고 우리나라 은은 자꾸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제 왕조를 도와서 서양인을 몰아내야 하는 것이다. 즉 반외세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의화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외국 선교사를 공격하고 막 교회와 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이제 공사라고 하죠. 지금이 뭐 대사나 아니면은 영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뭐 대표가 와가지고 또 청나라와 이제 교섭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청나라에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영국, 미국, 일본, 뭐 독일, 프랑스 8개 나라들은 자기 자신의 나라 사람들이 공격받고 죽고 막 불타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구실로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 의화단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힘으로 진압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다시 뭘 해야 됩니까? 배상금 줘야 되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 다 들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들의 군대가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청나라 왕조는 그냥 아예 외국 군대가 바로 앞에 있어서 이제 그들 감시를 받고 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영향으로 이제 외국은 원래 청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배하면서 그들 막 꼭두가시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보니까 쉽지 않겠다라며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 다 실패해요. 뭐 기술만 배워서 막 군사를 일으키면은 뭐 외국 군대 몰아낼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양무운동 실패했죠. 그러면은 정치 제도를 바꿔서 이제 선진화시켜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자라고 했지만 또 보수 세력이 이제 방해를 하면서 실패했죠. 또 뭐 의하다니 뭐 서양 세력과 뭐 직접 싸우고 뭐 그리스도교 몰아내자고 했지만 더 간섭을 심하게 받게 됐죠. 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청나라 왕조 그 썩어 빠지고 그리고 무능한 그런 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은 힘들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운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은 아예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자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즉 중화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청나라를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이제 삼민주의, 즉 민족을 위하고 그리고 백성, 국민이 권력을 가진 공화정을 따르고 그리고 민생 모두가 공평하게 토지를 나눠 가져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혁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청나라가 이제 많은 배상금을 외국에 물어줘야 되다 보니까 돈을 이제 더 이상은 세금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에게 돈을 빌립니다. 차관을 제공받는다라고 하죠. 외국에게 대출 받아서 다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떤 뭐 담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요것을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보증 삼아서 담보 삼아서 돈을 빌려줘. 내가 이 돈 못 갚으면은 이 땅이나 어떤 물건을 너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어, 철도를 우리가 담보로 너에게 돈을 빌리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철도는 말이죠. 그 지역 사회에서 뭐 투자를 하거나 만든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강제로 청나라가 나라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국유화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반대하면서 봉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서 청나라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또 이 세력이 어마어마해지니까 청나라 정부는 위안스카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좀 도와줘. 여기 혁명 세력들이 장난이 아니니까 위안스카이 너가 가서 이제 혁명 세력을 무찔러 다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위안스카이는 아주 야심이 대단하고 이제 얍삽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 새로운 이제 중화민국 세력에 붙어서 반대로 이 사람이 막 청나라 황제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중에 원래는 이제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또 욕심이 많은 놈이다 보니까 지가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신해 혁명을 통해서 중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수립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신해 혁명입니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분이 철폐됐고 또 어떻게 해서 정치 제도가 바뀌었는지 그런 과정을 보면은 조선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혁을 추진했던 세력의 특징을 봐도 우리와 또 일반적인 정치와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이라든지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개혁을 시도하고 또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은 결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잘 봤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것만 봐선 잘 모르겠죠. 면직물을 어디에 파는데. 근데 여기를 보니까 청나라에서 차를 팔고 여기에 이제 은을 지불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네, 영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맞아요. 산업혁명 통해서 많은 면직물 쏟았는데 근데 면직물의 원료인 면화가 잘 재배되는 곳에서 면화를 수입해온 다음에 이것을 다시 공장에 돌려서 더 비싼 값에 면직물을 팔았어요. 여기는 인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인도에서 또 영국인들이 무엇을 재배한 다음에 청나라에 팔았죠. 이걸로 다시 적자를 메우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요 디귿은 바로 아편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중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아편 전쟁과 태평 청국 운동을 겪으면서 서양 무기 우수성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더 근대적인 국가로 바꾸자라는 운동이 진행됐고 이 운동으로 무기공장, 직포공장, 조선 광산 등이 설립되었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서양 이 아편전쟁과 태평전 이후에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 운동은 양무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서양의 기술을 배우는데 힘쓰자. 양무운동이 답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의 한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이런 거죠. 과학기술만 받아들였지 체제는 바꾸지 않고 그런 윗세력들의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새롭게 뭐 기술 개발을 하는데 힘쓰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져온 결과는 의화단이 부청멸양, 즉 청나라 왕조를 부흥시키고 서양을 멸망시키자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선교사와 외교관을 공격하고 파괴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 결과, 네, 아예 외국의 군대가 자기 나라의 선교사나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었었던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말이죠. 3번이 좀 헷갈려요. 열강의 침략 정책이 중단되었다. 중단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 지배하는 것은 당분간은 무리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침략 행위는 계속 진행되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치해 법권이 인정되었다, 체국 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체결한 뭐 난징 조약이나 아니면은 텐징 조약, 뭐 베이징 조약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변법 자강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양무 운동이 실패한 이후의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이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청 정부는 민간 철도를 국유화한 후 이를 담보로 외국 자본을 빌리려고 하였다. 이에 반대하면서 우천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서 신의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네, 그렇죠. 신의 혁명이라는 게 자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난징 조약의 결과 청은 영국에 네, 홍콩을 내어주었고 무역을 독점하던 즉 청나라 정부의 허가만 받았던 허가를 받아야만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이 상인 즉 공행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영국이 이거를 원했어요. 그렇죠? 자, 2번 문제.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인데 일본의 에도 막부는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중국의 근대화 과정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일본과 인도,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민족 운동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